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낮 동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5에서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상 35도 안팎의 푹푹 찌는 듯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포항이 27.9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0도, 포항과 경주 32도, 영덕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밤낮 없는 무더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월 말 문을 닫았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어제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확진자가 급증할 조짐이 있는 데다가 검사를 꺼리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을 적극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의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차려졌습니다. 지난 4월 말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서 문을 닫은 지 92일 만인데 첫날이라 검사소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의료진들은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두터운 방호복을 입고 묵묵히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보이며 급증하자 신속한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숨은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시민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 반까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PCR 검사만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밀접 접촉자 등 보건당국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사람, 또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무료고 신분증이나 의사 소견서, 통보 문자 등 증빙 자료를 꼭 가져와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대구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매주 증가하고 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8배나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한 달 새 4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대구시는 증가세가 강해질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택치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전화 모니터링이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집중관리와 일반 관리 분류를 없애고 재택치료자 누구나 증상이 있는 경우 대면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25일 합의 당시 최정우 회장의 포항 방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포스코는 합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가 1인 상경 시위를 하던 대책위 관계자 3명에게 제기한 집회 시위 가처분 신청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활 물가가 1년 새 1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계소득은 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결국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은행 조사 결과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태연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의 한 입시 학원입니다. 한 교실에 수업을 듣는 학생은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올해 학원에 오는 학생이 더 적다는 게 학원 원장의 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의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줄었고 학부모 상담 건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등 입시 주요 과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 때 어머님들 이야기로는 경제 사정이 힘들어 방학 특강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과학 등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을 포기하고 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올 들어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가계소득은 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득 상위 20%와 정부 지원을 받은 하위 20%를 뺀 소득 2, 3, 4분위 이른바 중산층 가구들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에서 3%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대구 경북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을 조사했는데 2022년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1.8로 전달 100.5와 비교해 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인 2020년 3월 17.4포인트 폭락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소비 지출 가운데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는 95로 8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들이 앞으로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여행비, 교육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 심리 지수 결과는 이런 소비 행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계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는 농촌의 인력난을 덜고 개발도상국에 선진 농업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 농업 연수생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경주시는 비정부 기구인 NGO와 함께 캄보디아 농업 연수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영농 기초교육을 시키고 농가와 영농법인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비와 숙소, 식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도 도입에 앞서 농가나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경주 지역 농가 27곳에서 6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뇨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성인병인데요.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고추잎 전용 신품종 고추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에서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 열매 대신 잎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추잎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한 고추잎 전용 품종 원기 2호입니다. 분석 결과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당뇨병 치료제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물 실험에서도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가 한 80%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원기 2호 추출물은 74.8% 정도로 당뇨병 치료제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나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열매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풋고추처럼 먹을 수 있는 데다 부산물로 대부분 버려지던 잎을 기능성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열매도 따고 이제 또 아무래도 기능성 잎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기존보다는 수익 증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추잎을 나물이나 장아찌 등으로 요리해 먹어도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당뇨가 계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드시면
저희 가족도 건강해질 것 같아서 구매해서 이용하고 싶어요. 농촌진흥청은 품종 출원을 끝내고 영양분을 비롯한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앞으로 경북도 내 교육기관과 학교에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재정공개 자동 연계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 등 천여 곳의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이 이달부터 자동으로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재정 정보는 수의 계약과 하도급 계약 현황을 포함한 계약 관련 8개 항목과 업무 추진비 내역 등 지출 3개 항목 등 모두 13개 항목입니다. 포항시 남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제부터 한 달간 숙박업소 불법 영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행위와 불법 편법 운영 행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경찰관, 소방관이 공무원과 함께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경주의 야간 관광 대표 프로그램인 신라 달빛 기행이 지난 주말 첫 기행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열립니다. 신라 문화원이 주최하는 달빛 기행은 동부사적지와 첨성대, 계림, 남산 등 신라의 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에서 문화 유적을 답사하고 국악과 무용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사는 오는 13일과 9월 3일, 9월 17일, 10월 8일에 열립니다. 포항시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령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장은 최근 포항시를 방문해 서울 강동구와 동작구에 화장실과 보도블록에 적용할 유니버셜 디자인 사례를 발표했으며 포항시도 추가 검토를 거쳐 공공시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2 경북 관광 그랜드 세일을 추진합니다. KTX 경부선과 중앙선 열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철도 운임 10%를 할인해주고 1인당 최대 5만 원의 여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인 울진 여행 상품의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할인합니다. 이번 세일 행사를 위해 경북도는 추경 20억 원을 편성했고 행사 마감은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까지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낮 동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5에서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상 35도 안팎의 푹푹 찌는 듯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포항이 27.9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0도, 포항과 경주 32도, 영덕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밤낮 없는 무더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